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필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학 다닐 때 2학년 때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행실 한번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행정법 강의를 처음 들었는데, 복학하는 학기가 2학기가 되다 보니까 행정법 1이 아니라 행정법 2를 강의하게 돼요. 그래서 행정법 2를 듣다 보니까 진도가 벌써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행정상 손해배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거 공부하고 시험을 봤는데 참으로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예, 행정법의 기초가 없이 이걸 먼저 들으니까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이 뭐 처음 듣는 사람은 굉장히 난해해요. 자, 행정상 손해의 전보다, 행정상 손해의 전보다, 행정이라는 건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사인이 손해가 발생할 때 그걸 보상해 주는 걸 갖다 손해 전보라는 말을 써요. 전보라는 거는, 손해 전보라는 것은 메꾸어줌. 뭘 메꿔주냐? 손해가 났으니까 메꿔준다. 뭘로 메꿔주겠어요? 돈으로 메꿔준다는 말이 전보라는 말, 손해 전보. 그래서 이 손해 전보에는 하나는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 전보를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해배상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제5조의 영조물 설치 관리, 이거는 이제 공무원의 위법행위죠. 위법행위로 인한 내용이고, 요거는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죠. 그 다음에 이 손해전보에는 이거는 위법할 경우 한 거죠. 적법할 경우도 있죠. 적법할 경우는 뭐라고 불러요? 행정상 뭐라고 부른다고? 행정상 손실보상. 선생님, 이게 뭔 말입니까? 처음에 배우면서 뭔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했어요. 무슨 위법행위를 했어? 이태원에 뭐라 했어? 119로 신고를 했어. 지금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가만히 있어서 사람이 많이 죽었어.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한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죠, 그죠? 근데 손해배상은 제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기 폭우가 많이 왔는데, 저기 충북 청주의 오송역에 그 궁평 지하차도라는 게 있어요. 궁평 지하차도 있는데 거기 미호천이 있는데, 미호천에 다리 건설한다고 제방을 이렇게 쌓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 확실히 안 맡겨놔가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어. 14명이가 죽었잖아요. 영조물이 뭐예요? 국가의 그 하천을 갖다 관리를 잘 안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어. 손해가 발생했어. 이 영조물 설치 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이게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5조.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게 국가배상법 2조. 국가배상법 제5조는 영조물 설치 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예요. 적법한 행위. 예를 들면 도로가 나서 이 도로가 나니까 어떻게 해서 수용을 해줘. 공용 수용을 하고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위법한 건 아니죠. 세종시를 갖다 행정수도를 건설하면서 남의 땅을 갖다가 타인의 땅을 갖다가 적법하게 수용을 해서 돈을 물어주는 거, 이건 손실보상. 적법한 경우 손실보상, 위법한 경우 손해배상, 이렇게 나눠져요. 자, 기초요, 기초. 자, 그래서 거기 교재에 있듯이 보면, 행정상 손해배상은 국가의 행정권 행사에 의해서 우연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가 뭐냐? 국가 행정권 발동이다. 행정권 발동. 국가의 행정권 발동은 누가 해요? 공무원이 하는데, 공무원이 한 우연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누가 배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 지는 것. 이걸 뭐라고? 행정상 손해배상이란 말이에요. 행정상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에 있다고? 위법행위,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거와 영조물 설치 관리하자. 영조물 설치 관리를 잘 안 했어. 영조물, 다리, 도로, 교량 설치 안 해서 관리를 안 해갖고 사람이 사망을 했다.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오면 이 맨홀이 뚜껑이 날아가지요. 근데 그래서 맨홀 뚜껑 안 막으면 그 안에 사람이 빨려들어 죽잖아요. 그런 경우도 이제 영조물 설치 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손해배상은 위법한 거,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직무를 집행하면서 위법행위로 한 손해배상은 위법행위라 위법. 영조물 설치 관리하자로 인한 것도 위법한 거고, 적법한 행위는 손실보상이다. 지금 설명을 했죠. 국가배상 책임의 인정의 근거를 한번 간략하게 이제 연역을 보면, 당초 The king can do no wrong, 왕은 잘못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배상 책임을 당초는 인정을 안 했어요. 군주국가에서는. 그런데 15세기 이제 프랑스에서 공무원의 과실 있는 행위는 왕으로부터 분리되어 공무원에게 귀속되고 제한적으로 공무원 배상 책임을 인정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 민주 시민 법치 국가에서는 국가 책임 특권은 부인되고 국가 배상 책임 원칙을 인정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51년도에 국가배상법이 제정되고 국가배상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국가배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1. 연역 2. 이론적 근거. 자, 이론적 근거. 근거. 손해배상 책임은 뭐라는 거예요? 뭐예요? 과실 책임으로부터 나온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과실 책임. 과실이라는 건 뭐라 해요? 과실. 부주의죠. 부주의. 부주의를 하는 게, 과실에는 하나는 경과실이 있어. 경과실. 과실이 얕은 거와 중과실이 있어. 중과실. 이 경과실은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만, 중과실은 이게 고의는 의도성이 있는 거고, 중과실은 주의가 현저히 부족해. 너무 부족해. 이건 공무원으로서 안 돼. 이건 공무원도 책임이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제5조에 의하는 게 과실, 2조에 의하는 게 과실 책임의 원리고, 공무원의 위법 행위로 인하는 게 과실 책임의 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조물 설치 관리하자로 인한 책임은 과실 책임이 아니라 이론적 근거가 뭐로부터 나온다고? 위험 책임. 이 위험 책임은 고의 과실을 묻지 않아요. 고의 인식을 했느냐, 아니면 뭐 부주의를 했느냐, 이런 걸 묻지 않고 설치 하자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이제 위험 책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실정법적 근거. 이제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일반론을 이해하는 거예요. 실정법적 근거. 제일 먼저 뭐예요? 헌법에 나와요. 헌법 몇 조에? 헌법 제 29조 제 몇 항이라고? 헌법 제 29조 1항 2항 제 2항 뭐라고 나오냐?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의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이게 헌법에 나온 내용이에요. 뭐 직무집행행위로 인해서 또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 공공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죠. 공공단체. 국가배상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헌법에서는 공공단체로 되어 있어요. 공공단체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과실이 경과실이면 좀 봐줘요. 그런데 중과실은 이제 구상권을 행사해서 공무원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냥 뭐 공무원이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국가가 배상해 주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항, 헌법 2항을 보면, 헌법 제29조 제 2항을 보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손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보상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중배상 금지야.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군대에서 사망을 해서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가배상법상 돈을 받으니까 돈을 청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국가배상,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법, 왜 이렇게 쓰냐? 국개가 아니다. 국가다. 국가배상법, 아까 얘기했죠? 제5조, 제2조는 뭐예요? 공무원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때는 이 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자, 많이 나와요. 공공단체라고 그랬는데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자치단체. 단체는 뭐요? 공무원 또는 공무 수탁사인, 공무를 수탁하는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직무 집행하면서 뭐로 한다는 거예요? 요건이 뭐예요? 고의 또는 과실로 공무원이 직무상 집행, 공무가 뭐냐?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뭐에? 법령에 위반해요.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뭐예요? 타인에게 거기 보면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법령이 아니라 타인에게. 타인은 사인이죠. 타인에게 손해를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누가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배상해 준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법률상 근거는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가배상 책임의 성질. 내가 이제 그 처음에 행정법 강의를 들으면서 뭐 제 책임설, 자기 책임설 이런 거 하는데 이게 뭔 맥락에서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려웠어. 근데 국가가 공무원이 한 행위를 국가가 배상을 해주는데, 예를 들면 경찰 공무원이 도망가는 강도를 총으로 쐈어요. 쐈어. 총에 맞았어, 다리가. 그런데 응급조치를 안 해가지고 금방 죽었어. 죽었는데, 그러면 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데 정당하게 집행을 하는데 응급처치를 안 했잖아. 그건 과실이지. 과실로 타인이 사망했어. 이런 경우 그 책임을 묻는 게 그 공무원이 총을 쏴서 죽였으니까 공무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가는 어떤 관계에서 공무원이 한 행위를 갖다가 돈을 배상해 줘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자, 먼저 대위 책임설. 대위 책임설은 뭐냐? 원래는 경찰 공무원이 총을 쏴서, 물론 국가 업무를 하다가 총을 쏴서 했는데, 개인적 불법 행위를 누가? 국가가 대신해 주는 거다. 국가가 대신하여 뭐라고? 손해 책임지는 거다. 책임진다는 건 보상해 준다는 말이죠. 배상을 해준다. 응? 개인적 불법 행위를 국가가 대신하여 책임해 주는 게 대위 책임이래요. 응? 그런데 여기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그러면 거기 보면 공무원의 과실에 의해 야기된 것이지만 공무원의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다가 만약에 철도를 잘못하고 철도가 크게 문제가 생기고 사람이 많이 죽고 그래요. 그러면 공무원이 월급이 뭐 많이 받아요? 한 3, 400만 원 받는데 그 많은 사람, 사망한 사람 저기 돈을 대줄 수 있어요? 배상해 줄 수 있어요? 없으니까 국가가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자력 없는 논리적 근거가 자력 없는 공무원의 자력 없는 공무원이 많으므로 그 피해를 갖다 국가가 대신해 배상해 준다. 그 말이에요. 자, 대의 책임서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논리가 도출이 가능하다. 자, 구상권이라는 건 경과실의 경우, 아까 경찰관이 강도를 총으로 쐈는데 총으로 쏘려면 좀 다리 안 쓰러져서 죽지 않을 만대를 써야 되는데 대퇴부 허리 부분을 맞다 보니까 출혈이 과다해가지고 죽었어요. 그건 부주의지. 그래서 중과실의 경우는 구상권이 생길 수 있다. 대의책임서도 구상권이라는 건 공무원이 직무집행, 경찰관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강도를 잡았지만 다리 밑에 발을 향해 쏴도 되는데 몸통을 향해 쏴가지고 그거 부주의잖아. 잘못 쏴가지고 여기를 맞아서 또 지혈 조치를 해야 되는데 총만 맞고 쓰러진 사람은 지혈 조치 안 해가지고 119가 도달해서 병원에 가기 전에 죽었다. 사망했다. 강도가. 그럼 구상권이 중과실의 경우는 경찰 공무원에게 국가가 배상을 해주고 국가가 잘못했으니까 그 강도를 한 범죄인의 그 부모님들한테 소송을 제기했을 때니까 배상을 먼저 해주고 또 국가는 이 공무원 경찰 공무원에게 구상권 돈을 내라 너도 일부 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것은 이거는 법적 성질이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다. 반환 청구권. 경과실의 경우는 봐줘요. 경과실은 걸 하다가 실수해서 과실이 적어. 부주의가 잠깐 조금 밖에 안 돼서 부주의가 이런 데는 봐주는데 그런 데 봐준단 말이고 국가가 책임지고 구상권 행사 안 해. 경찰 공무원한테 돈 달라고도 안 해. 국가에서. 그러나 중과실의 경우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총을 쏘고 마음대로 그냥 부주의해서 사람을 죽여놓고 부당 이득이 되는 돈은 물어주고 돈은 국가에서 물어줬으니까 부당 이득이 돼버렸죠. 자기는 아무 손해도 안 하고 그래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책임설 배상 책임이 성기면 자기 책임설 왜 국가가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한 걸 갖다가 왜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되냐 돈을 물어줘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뭐냐면 국가가 공무원의 과실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자기 책임으로 공무원은 국가의 구성원이고 국가가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국가다. 따라서 국가의 자신의 책임이다. 자신의 책임이다. 공무원은 공무원이 바로 국가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책임설의 입장이에요. 자, 자기 책임설에는 학설이 몇 가지로 나눠주는데 제일 먼저 기관 이론에 의한 자기 책임설. 이거 간혹 시험에 7급이나 이런 데 나왔는데 행시 같은 데는 보는 사람들이 이거 잘 알아둬야 되지만 7급 이런 거 나오는데 이해만 해두면 돼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기관 이론에 의한 자기 책임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판례로 그 다수 학설만 여러분이 알아두면 돼요. 그러나 논리는 알아야 돼요. 기관 이론에 의한 자기 책임설을 이는 뭐냐? 공무원의 불법 행위는 행정기관의 불법 행위가 되므로 자 공무원의 불법 행위는 뭐라고? 불법 행위는 바로 그게 행정기관의 불법행위다. 행정기관의 불법행위다. 불법행위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위험 책임설적 자기 책임설. 위험 책임설적 자기 책임설. 나도 그 행정법 시험 볼 때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배상 책임 요건 이렇게 중간고사도 논술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뭐 공무원이 논술식으로 시험은 논술식 나오는 거 아니니까 행시 빼고 국가가 공무원에게 위법하게 행사될 위험성이 있는 행정권을 부여했으므로 행정권이 잘못된 행정 행사의 결과로 초래된 손해의 책임도 국가 자신이 부담해야 된다. 자, 위험성 있는 행정권을 누가 부여? 국가가 부여. 누구에게? 공무원에게 위험성 있는 행정권을 국가가 공무원에게 부여했다. 경찰 공무원은 총기를 가지고 다녀. 총 쏘면 사람 죽잖아. 이거 쏠 때는 뭐예요? 그리고 이미 국가가 이렇게 총기도 주고 뭐 망치 여기 곤봉도 주고 맞으면 죽을 수 있는 이런 걸 국가가 했으니까 국가 스스로 책임지지 공무원한테 책임지지 말고 자기 책임져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자기 책임설. 이게 이제 우리 신자기 책임설, 이 책임설. 이게 이제 절충설이고 판례도 이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신자기 책임설, 절충설.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경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시킨 경우에 국가의 기관행위로 볼 수 있어. 그 행위는 국가에게 귀속되어 자기 책임이다. 자, 먼저 1번 나눠주는 게 경과실. 경과실은 누구의? 국가 기관 자기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관행위다. 기관행위다. 국가 기관행위다. 스스로 해서 자기 책임이다. 경과실은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구상권 행사 안 해. 공무원이 경과실로 할 때는 이거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거다. 자기 책임이다. 그 다음에 나눠져요. 만약에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위법 행위를 해가지고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읽어보면 공무원 행위는 기관 행위로서 품격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당해 공무원의 불법 행위가 직무와 무관하지 않는 한 직무 행위로서 애형을 갖추게 되는 것이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당해 공무원의 행위도 기관의 행위로 인정하여 국가의 자기 책임으로 보는 것이다. 자, 첫째, 기관 행위로서 품격을 상실하고 품격 상실. 요거는 요 글자대로 상실하는 것이지만 당해 공무원의 불법 행위가 직무와 무관하지 않는 한, 직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직무와 관련 있는 한 직무 행위로서의 애형, 고의 중과실로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 다리에다 쏴야 되는데 몸에 썼다. 고의 중과실. 그래서 다리에다 쏴야 되는데 허리에다 쐈다. 이거 큰 문제 아니야, 그냥? 허리 위에 배 가슴 부분에 쐈다.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경찰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가슴에다 쏘고 그래요. 위험성이 도망가는 강도를. 품격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직무와 무관하지 않은 직무와 관련, 품격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직무와 관련된다. 직무와 관련된다. 비록 다리를 쏠라 그랬는데 잘못해가지고 그냥 애따 쏘다 보니까 가슴 부위 여기를 맞았다. 그랬을지라도 직무와 관련된다. 직무와 관련된 행위가 공무원이 어떻든 직무를 하다가 강도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가중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당해 공무원의 행위도 기관의 행위로 인정하여 국가의 자기 책임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공무원의 경과실의 경우에는 공무원 구상권이라는 건 국가가 배상을 해서 돈을 물어주면, 강도의 아버님한테 물어주면, 구상권이라는 건 경찰 공무원이 총을 잘못 쐈잖아요. 그 사람한테 돈을 구상권 행사가 경과실의 경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고의 중과실의 경우 구상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가능하다.
거기 나오는 내용이. 그 읽어보면 자기 책임설의 입장에서도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공무원의 불법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에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것은 신자기 책임설의 법적 성격은 뭐냐면 뭐라고?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 청구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유사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신자기 책임설에 있자면 경과실은 기관 행위로 자기 책임을 지지만 국가가 책임을 지지만 중과실의 경우는 비록 품격을 상실하지만 직무와 관련되는 A형을 갖추고 있으니까 국가가 국가가 책임을 져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대신은 아니고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지금 갑자기 헷갈리죠, 그죠? 자, 3 중간설. 자, 중간설은 자기 책임설과 대의 책임설을 갖다 같이 합치는 거예요. 경과실은 자기 책임이고, 경과실은 자기 책임설의 입장에서 배상을 해주기는 거고, 그다음에 고의 또는 중과실은 대의 책임설은 뭐예요? 비록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로 강도를 잡다가 살해했지만은 돈이 없으니까 자력이 없는 경찰 공무원을 대신해서 그 돈을 보상해 준 거야. 그래서 대의 책임설로 보는 게 뭐라고? 중간설이다. 이 학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시험에 혹시나 간혹 나긴 하는데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그래서 판례는 뭐라는 거예요? 판례는 바로 판례의 입장은 바로 신자기 책임설, 절충설의 입장에서 보고 있다. 절충설의 입장이다. 자기 책임설 중 신자기 책임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무원한테 구상권 행사를 안 한다. 돈 내놓으라고 안 한다. 내가 근무하다가 강도를 쏴서 잘못해서 죽였는데도 돈 달라고 안 한다. 그러나 고의 중과실의 경우는 나한테 국가가 먼저 배상해주고 나한테 돈을 경찰 공무원이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한다. 배상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지우고 자, 생각보다 이게 손해배상, 손실보상 여러분이 쉬운 것 같지만 이해를 못하면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이게 뭔 말을 하는 건지 잘 몰라요. 뭔 말을 하는지 이게 왜 논의가 여기서 이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얘기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4. 공공단체의 배상 책임. 4. 공공단체의 배상 책임. 자, 헌법 제29조 1항, 그 다음 1항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공공단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을 해요. 헌법 제29조 제1항에는. 그 다음에 국가 배상법 제2조에는 뭐라면 지방자치단체로 나오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나오죠. 단체. 그래서 공공단체가 뭐냐에 대한 헌법 제29조에 공공단체, 국가 또는 공공단체, 공공단체도 국가배상법에 적용을 받느냐 이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헌법에는 국가 또는 배상의 주체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되어 있고 국가배상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 공공단체가 과연 배상 책임 있는 행정 주체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공공단체는 내가 거기 적어놨는데 제일 먼저 이 공공단체가 광의 개념이라 그러죠. 광의 개념, 공공단체는 이렇게 쭉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 그 다음에 공공조합은 어떤 게 있어요? 거기 적어놨죠.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공익상 사단법입니다. 공익상 사단법입니다. 사단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 예를 들어놨어요. 뭐요?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그 다음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산림조합, 이런 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공공조합이라 그랬어요.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또 뭐가 있어요? 영조물 법인이 있다. 영조물 법인. 그럼 영조물 법인은 뭐냐? 영조물 법인은 공인법상 재단법인으로서 각종 공사, 한국은행, 각종 공사죠. 그다음에 한국은행 또는 뭐 그다음에 KBS 이런 것이 이제 영조물 법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국가나 지방단체로부터 공무를 수탁받은 공공단체가, 자, 이런 공공단체가 예를 들면 농협이다, 수협이다, KBS다, 한국은행이 국가로부터 공무를 갖다가 수탁한다. 수탁해야만이 국가 배상 책임이 성립될 여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에 나온 걸 보면 첫 번째 판례에 나오는 걸 보면 공공단체 중에 수협이죠. 수산업협동조합. 자, 수산협동조합은 어떻게 됐냐? 누구로부터 뭘 받았냐? 거기 보면 뭐예요? 수협인데 수협? 양만. 자, 수산협동조합에서 뱀장어 추천, 수출 추천. 뱀장어 수출 추천을 하는 걸 갖다가 수산협동조합이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갖고 수행을 하는데, 이 뱀장어 수출 추천을 갖다 안 해줘갖고 사람이 수출 추천을 못하니까 수출을 못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럴 경우도 이게 행정주체로서 공공단체로서 국가배상이 주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한국토지공사가 거기 나오는 판례 하나 있죠. 이거는 또 특이한 판례예요. 여러분 시험에 잘 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한국토지공사가 대집행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이때는 한국토지공사가 행정주체, 국가배상이 되는 행정공공단체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판례를 보면 이걸 직접 집행한 이 공무내용을 직접 한 대집행을 한 그 대집행을 위한 담당자가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돼야 되지, 한국토지공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판례를 보면 대집행을 직접 담당한 담당자가를 피고로 해갖고 소송을 제기해야지 한국토지공사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자, 그다음에 공공단체의 배상 책임의 법적 근거.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러면 이 공공단체가 공공단체의 이 배상 책임 법적 근거가 원래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는 거냐? 민사상으로 있는 근거를 말하는 거냐? 그 얘기예요. 거기 읽어보면 헌법에서는 국가와 공공단체를 배상 책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만 인정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죠. 따라서 공공단체의 공무수행 중에 가해진 손해에 대한 공공단체의 배상 책임에 대하여 민법을 적용할 것인지, 헌법에서는 공공단체라고만 해놨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에는 헌법에서는 국가공공단체로 해놨고,
국가배상법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만 해놨어요. 지방자치단체만 해놨으니까 국가배상법의 2조에는 공공단체가 빠져 있잖아요. 공공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헌법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는 배상한다라고. 국가배상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니까 공공단체는 그거 없잖아. 공공단체. 그럼 공공단체 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게 이제 헌법 말고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인가? 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문제가 됐을 때 많은 이야기는 어떠냐? 이거는 공공단체는 아까 헌법상으로는 되지만 국가배상법으로는 공공단체가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갖다가 민법 제750조, 제750조를 갖다가 적용시킨다. 민법 750조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이 근거를 헌법에는 나오지만 국가배상법에는 공공단체가 안 나오니까 이때는 이때 공공단체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을 갖다 제2조를 갖다 2조 적용이 아니고 민법 제750조의 불법 행위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적용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요? 헌법에는 공공단체가 나오는데 국가배상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나오니까 공공단체는 여기 있는 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보상할까? 이건 민사로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해를 해줘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경찰 공무원이 강도 잡다가 강도를 갖다 잡는 게 아니고 살해를 한 경우 이 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해요. 민사소송.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제2조고 제5조고 그런데 손실보상법에 의한 이건 손해배상이요. 국가배상 중에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적법행위로 한 손실보상은 행정소송 중에 당사자 소송을 하고 있다고. 당사자 소송. 요 차이가 있어요. 국가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하고 손실보상은 행정소송 당사자 소송을 하고 있다고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배상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나오고 공공단체가 안 나오니까 이게 민사로 적용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를 확장하려고 공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돼지 키우는 사람이 돼지 키우는 돼지우리가 수용돼서 없어졌어. 이때 손해배상을 어떻게 했느냐? 민사로 한다 그 말이에요. 민사로.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한 판례는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공단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민법 758조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에 의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영조물 설치 과지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 국가배상법 조율을 정하여 배상 책임을 부인한 판례도 있고 민법을 적용한 판례도 있고 국가배상법 제5조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민법 758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죠.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는 어떤 때는 민법 758조 공작물 점유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죠. 공작물 점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적용할 때도 있고 또는 지금 말하면 국가배상법 제5조 5조를 물을 때도 있다. 이렇게 판례가 이렇게 나뉜다 그 말이에요. 나뉜다. 그 정도만 알아보면 되고 이런 거 시험에 잘 안 날 거예요. 자, 공무수탁 사인의 책임이다. 공무수탁 사인. 여기 보면 국가배상법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공무수탁 사인은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그 배상 책임의 책임을 질 수가 있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 국가 배상 책임을 진다. 예를 들면 자 5번 공무수탁 사인. 이 뭔 얘기냐면 시험에 뭐 그동안 오랫동안 많이 났던 건데 그 교통 할아버지라는 이게서 교통 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 교통 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 이걸 갖다가 세워가지고 뭘 세웠어? 이걸 세워가지고 이거 교통 할아버지를 선발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서가지고 교통 안내 그다음에 거리 청소 뭐 이런 거 거리 질서 이런 걸 하도록 했어요. 교통 할아버지가 동장이니까 동사무소니까 이게 국가 사무를 위탁한 게 교통 할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뭐 교통 안내만 하면 되는데 사거리에서 가서 교통 안내하러 왔더니 사거리에 가서 경찰 마냥 수신호 교통 안내를 하게 된 거예요. 자기 권한, 그건 하라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손해가 발생했어요. 사람이 죽고 그랬어요. 그럴 경우 이 교통 할아버지가 누구냐? 경찰도 아니지만 이 사람은 공무원의 위탁을 받은, 이 동사무소에 위탁을 받아서 처리한 사람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 사람이 이 교통 할아버지가 교통 안내를 하다가 뭐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 그 보상을 국가가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국가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좀 요거는 저 전체를 이렇게 개요를 보는 거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돼요. 지금은 이제 신경을 쓸 건 아니 뭐 이런 거에서 그렇게 이제 이해만 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도 대응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국가배상 책임의 법적 성격. 국가배상 책임의 법적 성격. 국가배상 책임의 공법, 사법상 책임설이냐, 공법상 책임설. 사법상 책임설, 공법상 책임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떤 거겠어요?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공법상 책임설이나 이것은 다수설. 그러나 학설은 판례는 뭐라고? 사법상 책임설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게 중요하지. 사법상 책임설. 공법상 책임설 입장에서는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분석은 국가배상법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 된다. 공법으로 본다면 공법상 행정소송에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사법상 책임설로 본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민사소송.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배상 소송은 다 민사소송을 하고 있어요. 민사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에서는 국가배상법을 민법의 특별법으로 오고 국가배상소송을 민사소송으로 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는 이걸 알아두면 되겠죠, 그죠? 자, 국가배상 책임과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의 차이. 이것도 처음에 사용하는 사람은 이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돼요. 자, 국가 배상 책임은 책임 범위가 국가가 배상해 주는 거예요. 국가가 지가 공무원이 일하다가 공무원이 손해를 배는 책임 범위가 넓다. 그러나 민법의 불법 행위는 책임 범위가 국가배상법보다 좁아요. 그래서 면책 규정이 있다. 면책 규정.
면책 규정은 사용자가 관리자가, 그럼 뒤에 볼게요. 자, 민법에서 보면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는 그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채용해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면서 채용해가지고 이렇게 짜장면도 배달시키고 하다가 짜장면 배달하다 사람을 쳐서 주겠다. 그럴 경우 이 짜장면집 주인이 상당한 주의를 검독과 선임과 안전규칙 이런 거 다 하라고 다 그 오토바이 운전하는 배달하는 사람한테 했다면 책임을 안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에는 면책 규정이 없어요. 어떻든 책임을 국가가 져야 돼요. 국가가 져요. 저기도 뭐 영점을 설치 관리하자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경우 이 시설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임대해서 쓰는데 그걸 갖다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다 주의를 주고 했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점유자가 다 그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다 안전조치를 다 했다면 그 책임을 갖다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 이런 면책 규정인데 면책 규정이 국가에는 없다. 책임 방향은 없다.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너무 이건 복잡하게 들어가면 머리만 아프니까. 자, 시간은 35분 되는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7시 35분인가? 그러면 내 생각에 오버뷰를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할게요.